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의 시장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두산중공업은 변동성도 있었지만 잘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마감은 아쉬울 수 있으나 23,000원은 계속 지켜가는 이런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20% 이상 초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탄력이 붙으면 또 한 방을 보여준다는 이런 종목의 특징, 이번에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원전의 해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에서는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 전반적인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수급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1월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끝까지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2월부터 계속 주식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평소보다 상승폭은 제한되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지만 또 러시아만 진정된다면 또 좋은 반등의 시장도 찾아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급등주 따라갈 수 있으나 눌림목에 있는 종목 차분히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서브 계좌는 유안타 사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주시장은 변수가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숱한 악재에 이렇게 낙폭을 피할 수 없었고 2월달 같은 경우는 회복의 기조에서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오는 모습 3월달도 초반에는 좀 반등하는 부분이었으나 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고 그동안 우리 시장은 과대 낙폭이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또 경제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악화가 또 주요국들의 이제 경제 악화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서방과 러시아는 협상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서서 러시아는 자국 내 외국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리스크마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슈는 아직 진전이 없고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인근 지역을 공습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아니지만 나토국들도 압박을 하려는 이런 모습과 그리고 동시에 오늘 루안스크 지역에 비인도적인 화학무기인 백린탄까지 투하를 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6일 러시아가 약 1.2억 달러 하나 규모로 1,500억 수준인데 외화 국채이자 상환일을 앞두고 또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시, 즉 디폴트를 좀 우려하는 시각이 또 확산 중입니다. 이 여파로 우리 시장 역시 이번 주도 계속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좀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1월달 아시다시피 폭락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진 이런 상황이었고 2월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척 했으나 다시 바닥권 그리고 3월달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 자체는 일단 반등은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일 이 자리에서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1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고 지켜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한 840포인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사수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의를 한다는데 이제는 조금 진전된 내용이 나오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태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부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바닥권이라고 이런 보는 종목이라도 두 번, 세 번은 좀 검토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잠시 반등세도 있었으나 막판에 다시 흐름을 또 안 좋게 끌고 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9%, 코스닥은 2% 이상 급락을 했고, 지수 대비 더 크게 빠진 종목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러시아발 악재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부분이죠. 1242원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최근 흐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6,300억을 던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3,300억 매도. 이렇게 외인들은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은 또 기간까지 이렇게 1,500억 이상 나가면서 개인들을 제외하면 모든 수급이 좀 이탈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은 LG 에너지솔루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요소도 존재했고, 중국도 다시 확진자 급증으로 강한 봉쇄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좀 이런 산업들이 원자재 쇼티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행히 현재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 여기에 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좀 친원전 호재가 계속되고 있죠. 이번 시장 조정 크게 받지 않고 좀 좋은 이런 반등세, 오늘도 조금 버텨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쉽사리 탈원전 철회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관심들은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중은 기분 좋게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계가 살아날 거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윤 후보의 최대 수혜주는 원전이 될 거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하나씩 또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또 체코 두코바니 소식이 나왔습니다. 체코 8조 시장 두코바니 원전 입찰이 막에 오르고 윤석열 당선인 기대감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 한수원이 참여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입찰전이 개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해왔기 때문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이 된다. 체코 정부는 이번 주 새로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을 시작을 하고,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통상부가 정부를 대신해 입찰 개시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두코바니 원전은 지난달 또 체코의 총리가 원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2024년 말 이전에 입찰 결과가 나와야 하고, 늦어도 2036년에는 시험 가동이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체코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의 안전과 입찰 보증을 논의하기도 했고, 입찰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승인 절차를 밟는다. 2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 오는 2024년 말까지 후보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2029년 허가 절차를 종료해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의 참여 논란, 그리고 좀 프로젝트의 착수가 미뤄졌고,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로 확정하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은 1000에서 1200메가와트급으로 지어지고 체코 전력의 40%를 생산. 체코 원전 수주전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번 수주전에서 한수원의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과 그리고 지난 2009년 이후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 원전 수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협력을 이뤄냈고 러시아와 중국이 쥐고 있는 원전 패권을 좀 가져오자라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체코는 2024년까지 한 기에서 두 기 정도의 발주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 미국, 프랑스가 수주에 참여 중입니다. 드디어 입찰이 이번 주 내로 할 예정으로 우리의 주력 상품인 APR 1400이 아닌 APR 1000 모델이지만 원전을 따낼 수 있다면 두산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1기당 1.5조 원 정도 이렇게 그리고 2가 되면은 3조 원 가량 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미프 3파전에서 다소 밀리는 감도 있었지만 올해는 국내 탈원전 철회가 진행될 거고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전 수주를 목표에 두고 있는 만큼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는 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0개라는 부분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절반 정도만 수주할 수 있다면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챙겨갈 수 있는 이득과 이런 패권 다툼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전 10기 폐기 백지화를 하겠다. 탈원전 정책 5년 만에 백지화. 건설 중단은 국가적 범죄라고 했던 신한울 3, 4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를 추진할 전망. 경북 울진에 짓기로 한 신한울 3, 4호기 주기 사전 제약 등에 7천억 원이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문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전 사업을 고사시킨 현장이다. 또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 3, 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차례로 폐기하려던 문정부의 정책도 백지화한다. 원전 설계 수명은 보통 3, 40년인데 통상 대규모 정비를 거쳐 60년까지 가동하고 미국은 요즘 80년까지 늘리고 있는 추세다. 안정성 평가를 토대로 계속 운전을 해 탄소 중립 달성을 이바지할 것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정비비로 최소 15조가량 투입되며 원전 산업을 되살릴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 보시면 5년 만에 폐기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건설 백지화 총 6기,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그리고 추가 2기 이런 부분이 좀 백지화가 될 수 있고 설계 수명 연장 금지 10기, 월성 2에서 4호기, 고리, 한빛, 한울 이렇게 10기가 이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4개, 그 중 건설 중인 4기, 그리고 폐쇄가 2기 이런 부분들도 다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에너지 정책 탈원전 폐기, 원전 신재생 플러스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원전,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세계 톱3로 육성. 원전 같은 경우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SMR 개발 수출 지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 실천 계획 수정, 임기 내 화력 발전 비율을 60에서 40%로 좀 내린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사가 더 있지만 이 표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좀 하자면
탈원전에 대한 백지화를 시작할 것 같고 2030년까지 여기 보시면 원전 10기에 대한 수출 목표와 원전 또 10기에 대한 폐지를 또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중단된 이런 원전을 또 재개할 것이며 네 번째로 좀 신규 원전에 대한 이런 건설 추진과 기본적으로 뭐 SMR 수출 지원 등과 원전과 신재생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집트 원전과 유스케일 파워의 이제 3월달 상장과 그리고 기자재 수주, EU 텍소노미의 정확한 원전에 대한 최종 확정 부분, 그런 여파로 국내 텍소노미도 원전을 다시 좀 재편입하는 뭐 기다리는 내용들만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5월 달에서 6월부터는 제대로 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두중의 수급 좀 꼬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외인들과 기관들에 의해서 주가 방향이 좀 결정된다, 흔들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은 242만 주 이탈, 기관도 10만 주 이탈, 프로그램도 250만 주 이탈, 외국계 창구 JP모건도 30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으며 개인들만 다시 250만 주 들어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갔다 들어왔다 오늘 다시 크게 나간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같이 동반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기관 투자자들만 좀 받쳐줘도 더 괜찮을 수 있는데 기관들도 좀 뭐 하루 걸러서 나갔다가 뭐 들어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오늘은 또 나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오히려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 궤도를 좀 지켜나간다.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또 수급은 안 좋았으나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고 여기 공매도를 좀 보시면 3.7%까지 비율을 내렸습니다. 뭐 3.7%에 수량이 75만 주가량이면 뭐 비율은 안정적이지만 그리 작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열심히 주가 상승에 또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대차 거래를 보시면 신규 체결량은 지난 거래일 기준 73만 주, 대차 상환은 430만 주로 약 그 차액인 360만 주 정도 이렇게 잔고 수량을 줄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좀 1조 5천억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차 상환이 좀 나왔고 그리고 잔고 수량은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잔고 금액은 늘어났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신주 물량 3월 4일 전후로 인해서 뭐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추세에서 또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이틀 같은 경우는 또 공매 비율이 좀 적었지만 뭐 이때는 또 상당히 좀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해볼게요. 뭐 안 좋은 시장 환경에서도 두산중공업은 큰 이탈 없이 자리를 잘 지켜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일은 시초 대비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 플러스 0.43% 오르면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 23,000원은 잘 지켜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당선인은 친원전을 계속 윤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은 계속 원전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앞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두중은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주이기도 합니다. 뭐 아직 위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좀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잘 인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이전에 3천이 좀 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거래량을 최근에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일도 2천 거래량이 좀 넘으면서 꾸준한 관심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원전주들이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그중에 두산중공업 4에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사실 지금 2만 3천 원인 상황에서 4, 5만 원 거의 2배 이상은 좀 2배 정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저는 별로 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목표가는 별로 설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차근차근 일단 2만 3천 원부터 뚫고 지지가 나오면 또 1차적으로 2만 4천 원, 뭐 2만 6천 원은 충분히 저항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만 6천 원에 대한 목표가가 또 돌파를 하면 또 다른 목표를 잡고 계속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원전은 앞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것이고 단기 목표를 달성해 가면 어느덧 또 주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상방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 입장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뭐 조정이 당연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던 16,000원 부근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만일 뭐 23,000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22,000원 그리고 2만 원 구간 이 박스권에 좀 머물다가 다시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번에 주가가 26,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조정세도 좀 나와줘야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쉬어가다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3,000원만 지켜간다면 또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만일 조정이 나온다면 추매 타이밍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